처음엔 단순한 스캔들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신음이 들려온 순간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저는 27살, 한국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 중인 청년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군 생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은 위험하고 조금은 충격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선배 장교의 아내와의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저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님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철저하고 원칙적이고 모든 부하들에게 롤모델 같은 분이었죠. 어느 날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라. 밥 같이 먹자.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작은 선물을 들고 선배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선배님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49살, 제 어머니 또래의 나이. 하지만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원피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짓는 그 미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했고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요. 민재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를 지탱하는 건 선배님이 아니라 바로 그녀라는 걸. 식탁에 앉자마자 선배님은 군대 이야기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는 실수를 하면 안 돼. 규율이 생명이다. 그에 비해 그녀는 계속 제게 음식을 덜어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재 씨, 이 반찬도 한번 먹어봐. 직접 만든 거예요. 혹시 매운 거 못 먹는 건 아니죠? 선배님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을 따라주면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명령하듯 말했죠. 정리해.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런 훌륭한 여자가 이렇게 무심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에게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제가 접시를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등에 제 손이 스쳤죠.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도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단 2초.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설렘, 그리고 어쩌면 오래 묻어둔 갈증 같은 것.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자꾸만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분은 선배님의 아내잖아. 아무리 스스로 다독여도 이미 심장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배님의 집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와 그녀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긴장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며칠 뒤 선배님은 또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하들도 함께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다시 그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머리를 풀고
심플한 니트와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첫날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재 씨, 어서 가. 오늘은 선배님이 늦으신다고 해서 저 혼자 준비했어요. 그녀의 말에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배님이 집에 없다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이미 여러 가지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쩐지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식사 도중에도 선배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그녀 둘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민재 씨, 원래 술 자주 해요? 아니요, 잘 못 마셔요. 근데 오늘은 괜찮을 것 같네요. 서로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단정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내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늘 같은 생활. 아무도 몰라주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배님 옆에서 항상 웃는 얼굴만 보던 그녀가 사실은 이렇게 외로웠구나.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옆에 있으면 편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배님의 아내인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그녀가 다가와 제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부담스럽나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뜨겁게 번져왔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우리 둘만의 침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잘록한 허리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여인의 기품과 외로움.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돌아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은 늦었는데 그냥 여기서 자고 가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유동쳤습니다. 선배님이 곧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각오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의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조차 귀에 꽂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녀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사이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거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와인 향이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잔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민재 씨,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잔이 부딪히는 순간 시선도 함께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강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해온 비밀이 이제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거부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갈짐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뒷목을 끌어안으며 더 깊이 파고들었고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채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와인잔이 탁자 위에서 쓰러졌지만 우리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몸 전체가 전류처럼 흔들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녀는 속삭였지만 동시에 제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슴을 스칠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니트를 스치며 들어올리자 드러난 피부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온 갈망이 그 작은 떨림 속에서 다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제 어깨, 목선을 따라 내려갔고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옷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흩날렸습니다. 소파 위에서 시작된 열기는 금세 감당할 수 없는 불길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낮게 신음하며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아내가 아닌 여자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숨소리는 더 거칠어지고 서로의 몸은 더 깊이 얽혀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간절했고 저는 그 갈망을 온전히 받아내며 또 다른 갈망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떨림, 제 심장의 고동, 모든 것이 겹쳐져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재 씨, 나 지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하지만 그 뜨거운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딸깍 소리, 열쇠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선배님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와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대도 변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서 거실로 가까워질수록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선배님이 돌아오셨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올라오는데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낯익은 목소리.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이 한순간 우리를 스쳤습니다. 흩어진 옷, 쓰러진 잔, 그리고 숨가쁜 우리 두 사람.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믿기 힘든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하지만 제 말을 가로막은 건 그녀였습니다. 여보, 들어봐. 제발. 나도 더는 못 참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늘 똑같았어. 나에겐 사랑이 아니라 유무였어. 나는 오늘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았어. 순간 선배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봤지만 동시에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쟁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오늘 내가 직접 보여주마. 그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경쟁하겠다고.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미친 짓이야. 이건 더 망가질 뿐이야. 그러나 선배님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그는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 넌 내 후배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남자로서 겨뤄야 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기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정적은 곧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선배님의 단추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 그 작은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알면서도 몸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선배님의 움직임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정신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기대, 그리고 오래 묻어둔 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굳은 얼굴, 그러나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틀에 갇혀 살았지. 하지만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달라질 거야. 그는 제 쪽을 보았습니다. 민재, 넌 날 존경했지? 하지만 지금 넌 날 도발했어.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피가 뜨겁게 끓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입에서 내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둘 다 나를 원한다는 거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지된 말,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될 말. 그러나 이제 모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은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 누굴 더 원하는지. 그녀는 몸을 떨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선배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분노와 자존심이 섞인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또 다른 감정. 남자로서의 경쟁심, 그리고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 끝까지 가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숨결이 한 공간에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단지 뜨겁고 격렬하고 위험한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신음과 함께 제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선배님은 이를 악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민재,
절대 지지 마라. 그 말은 훈련장에서 들었던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해방, 그리고 세 사람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경계선 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그 일들, 아직도 몸에 선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칼, 지친 숨결.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갇혀있던 새가 처음으로 날개를 펼친 듯한 그런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 끝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그는 침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체의 땀이 마르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어젯밤 느낀 건 단순한 쾌락이었냐? 아니면 진심이었냐? 그 질문은 칼날 같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먹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좋아. 솔직해서 다행이군. 하지만 잊지 마라. 그녀는 내 아내다. 아직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옆에 누워있던 그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너의 눈빛을 보았어. 처음으로 날 향한 게 아니라 자유를 향한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너를 30년 동안 가둔 거였지?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난 그냥 여자로 살고 싶었어. 그 말의 방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창엔 상상도 못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들었어요? 어젯밤 장교님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이미 눈치챈 걸까? 밖으로 새어나가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군대도, 그녀도, 그리고 제 인생도.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재 씨, 어제 밤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인명 번호, 목소리도, 이름도 없이 날아온 메시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방금 겪은 일은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아니,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배님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누군가 보고 있었군. 그녀가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설마 우리 다 들킨 거야?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선배님은 한숨을 몰아쉬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고개를 내밀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군.
늘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기자놈.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자. 만약 그가 사진을 찍었거나 녹음을 했다면 저는 군인으로서 끝장이고 선배님은 커리어가 박살나며 그녀는 평생 낙인이 찍힐 터였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고개를 돌려 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지. 우린 더 이상 피해자가 될 수 없어. 그는 제 손을 잡고 그녀의 손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이건 비밀이 아니다. 누가 우리를 본다 해도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각오한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식과 규율 속에 살았다. 하지만 어젯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봤어. 너의 눈에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순간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녀는 흐느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선배님은 잠시 우리를 내려다보다가 마치 결투를 앞둔 군인처럼 단단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사진은 제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들이 준비만 된다면 이건 세상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 방안은 고요했지만 세 사람 모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재,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불은 이제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와 싸워야 하는 공범이 되었고 그 싸움은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녀, 그리고 그녀의 남편 사이의 감정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욕망의 눈이 멀어 벌어진 위험한 게임일 뿐일까요?